자, 3학년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화면이 다르죠? 자, 우리 지난주 3월 24일 날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거 문제를 빨리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아시아사 문제 펴놓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펴놓고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쉽죠? 가시대의 먼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지금 문제 보니까 가시대의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바로 찾아야겠죠. 언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아시아사에서는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게 농업이었죠.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유물들 봐서는 빗살무늬 토기든, 여기는 홍선문화든, 여기는 창장강이나 황허강 유역의 토기를 봤을 때, 이거는 조몬 토기,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알 수 있는 조몬 토기죠. 이거는 대지무늬 흙도 나와 있죠. 이거 신석기 시대, 가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신석기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답은 당연히 간섭기를 사용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다른 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야겠죠. 모의평가는 이제 수능에 나올 때 이 선지 하나 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잘 뜯어봐야 돼요. 자, 1번부터 갑시다. 불교를 신봉하였다. 아직까지는 배웠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종교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STA와 같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원시 신앙 단계에 머물렀었다라고 배웠었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대에 들어와서 위진 남북조 때 융성했다고 했죠. 이민족 왕조의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처의 그런 신비함과 그런 영험함을 빌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아니고 3번 같은 건 철제무기 사용. 철제무기는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시대 이후에가 돼야지 철제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3번도 아니고 비파양동검은 우리 한반도 시기에 청동기 유적이니까 아니죠. 청동기 유적. 잠시만요. 청동기 유적이기 때문에 아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에 이미 오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이 나라를 찾으면 되겠죠. 시로 보는 동아시아사. 먼저 한나라가 나오죠. 한나라는 융성한 때라 조정에 무신들이 많았는데 하필 첩이 방명하여 화친의 어려움을 맡아야 하는지요. 눈물을 삼키며 궁궐에 학별하고 모르겠어. 그냥 넘기고 이 나라의 선우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죠. 선우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정치적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했죠. 몽골이죠. 몽골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 한해 화친 정책에 따라 왕소군이 이거 공주예요, 공주. 이 나라의 호안야 선유에게 시집간 것을 두고 후대에 동병구가 이 시해를 지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죠. 화친을 위해서 공주를 몽골의 지배자인 선우에게 시집 보냈던 그런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고조 때, 유방 때 그렇게 했었죠. 자, 이후에 우리 배웠었죠. 뭐였죠? 화번공주 배웠었죠. 화친을 위해서 토본이나 위구르의 공주를 파견을 해서 시집을 보내서 평화를 도모했다는 화번공주 정책도 이 정책에서 기원을 합니다. 자, 선지 하나 뜯어볼까요? 지금 몽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되는 거겠죠. 만리장성 축조 누구? 진나라죠. 진 시황제 때. 자, 1번 아니고 2번 8조의 법을 제정하였다. 8조의 법. 8조법은 고조선 때죠. 고조선 때 당연히 아니고. 자, 남을 남비했을 정복하였다. 남을 정복, 고조선도 정복한 거 누구?
한무제 때니까 당연히 아니고 4번 분서객류로 사상을 통제하였다. 통제 이거는 진시황제 때죠. 자 자연왕 우현왕 나오면은 3분할 통치, 3분할 통치. 제 위에 선우가 있고 그 밑에 자연왕, 우연왕을 두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몽골에서. 그렇죠. 자, 그럼 답은 이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동아시아 역사 용어집. 도호부 나왔다. 도부. 전근대 시기 중국의 변방 통치 기간이다. 특히 이 나라에서 광보면 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자, 육도부, 안동도부 이게 고구려 지역에 설치된 거죠. 선호도부, 안북도부, 북정도부, 안서도부, 안남도부를 두었다. 하지만 이 도들은 안사에 난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당나라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죠. 안사에 나눌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호부를 두었던 도호부 체제라고 한다면 이후의 시대는 절도사가 난립을 하는 번진 체제가 되겠습니다. 번진 체제. 이후에는 도호부라는 걸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각 지역에서 군사적, 재정적, 행정적 독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절도사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이 멸망한 이후에 이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우고 5대 시국시대가 되죠. 이걸 통일한 게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이거는 당이란 걸 알 수 있죠. 당대. 자 먼저 선지 뜯어봅시다. 1번 가야를 병합하였다. 가야를 병합한 건 신라죠. 신라 버풍왕 때 금강가야 복속하고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복속을 하면서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병합이 되죠. 그러니까 1번 아니죠. 2번 헤이조쿄를 건설하였다. 헤이조쿄 어디에 수도죠? 나라시대 때 우리 당나라의 수도를 본받아서 당의 장안성을 본받아서 발해의 상경성 나라시대 일본 나라시대의 헤이조쿄 있었죠. 주적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1, 2번도 아니죠. 일본 나라시대니까. 3번 고구려 의식을 표방하였다. 고구려 개성의식. 발해죠. 발해. 나중에 등장하는 뭐 고려도 있겠지만 일단 먼저 발해가 있겠죠. 그러면서 발해에서 고구려 의식 표방한 거는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뭐 고려 국왕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능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고구려를 비석 세우고 이런 거 할 때 고구려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발해나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고려가 되겠으니까 4번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나당연합군이었죠. 나당연합군 우리 배웠었죠.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660년 백제가 멸망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되는 과정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지역에. 그러면서 단반도 만주에 대한 침략 야욕을 당나라가 부린다는 걸 알게 된 신라가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니까 자 4번은 당에 대한 설명이 맞으니까 답이 4번이겠죠. 자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5호 16국 시대. 선생님 이거 문제에서 냈는데 5호 다섯 오랑캐였죠. 흉노, 선비, 저갈강 등이 이제 화북 지역에 내려와서 국가를 세우는 혼란기라고 했죠. 이 혼란기 수습한 거 누구? 북이 효문제였죠. 북이 효문제가 아니고 북이죠. 북이 그 중에서 중요한 왕이 북이 효문제였고 탁발시 선비족들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빨리 넘어갈게요. 5번 갑시다. 4번이네요.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적절한 거 찾으면 됩니다. 문무천왕은 궁전의 건립이나 문무관인의 복세까지 당의 의례를 모방하여 천황이니까 일본인 거 알겠고 지금 당의 의례를 모방하여 정하였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또한 직위원에서 다희호 나왔다. 다희호 우리 율령 배웠었죠. 다희호 율령 몇 년? 701년이라고 배웠었죠. 이때 이후로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도 정해졌고 그리고 천황이란 것도 쓰고 그렇게 했다고 배웠었죠. 자, 이 탐구 주제라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제자백과 같은 경우에는 춘추시대의 사상, 부국강병을 위한 사상이었고 이거 아니었고 불교의 토착신앙과 윤학
이거 배웠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선종이라든지 호국 불교라든지 토착화를 위해서 했던 것들 배웠었고 이것도 아니고 불교 관련된 거 이건 율령 그리고 율령 격식 중에서 우리 율령 격식 배웠었죠? 율령 격식 그 중에서 이게 형사법이라면 형법이라면 이게 행정법 령을 제정하고 의례나 제도 이런 거 정비한 거니까 자 이거 아니고 불교 아니고 3번 봉건제 이건 주대 봉건제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는 지방 통치를 위해서 각 지방의 제후로 자신의 혈족들을 파견을 한 거는 그죠. 파견이라기보다는 봉토를 지급하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게 의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목문화를 수용한 한족문화의 특징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고. 자, 그렇다면 답은 율령의 전파와 수용. 우리 율령 배웠습니다. 율령. 그쵸? 자, 넘어갑시다. 5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됩니다. 우리 왕조. 자, 통화 20년 2월 여진에서는 여진 일단 나왔습니다. 사람을 우리 왕조로 보내 조근하였다. 우리 왕조로 보내 조근하였다. 조근이란 게 뭐냐면 이거 아침 문안 인사 드린다고 보면 되는데 조공 책봉 관계 하에서 책봉 받은 나라에서 신하국에서 상국에 황제 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국왕이 직접 가가지고 문안 인사 드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 송을 쳐서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송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며 예를 다했다. 어쨌든 이 나라가 우리 왕조가 송을 쳐서 이겼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송을 공격했던 거는 나중에 나오듯이 거란의 금이 되겠는데 여기 여진이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겠고 이 나라가 되겠죠. 거란 민족이 세운 요. 자, 다음 거 봅시다. 통화 22년 12월 송해 화친을 요청하여 우리 왕조의 태우를 숙모라는 거는 숙부의 부인이죠. 숙부의 부인. 숙부는 작은아버지가 숙부죠. 숙부. 그렇다면은 송과 이 나라가 조카와 작은아버지의 관계, 숙질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숙질관계, 작은아버지와 조카 관계, 조카 질자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은과 비단이라는 것을 보냈다. 세패를 보냈다. 송이 세패를 보냈다. 세패.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거 보면은 거란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였죠. 고려. 자, 그리고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이거 이제 배울 건데 연운 16주 차지한 거. 이거 거란이 연운 16주 차지한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국 본토를 직접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당이 멸망하고 나서 5대 19개 혼란기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후량, 양당, 진한주, 양당, 진한주 몰라도 돼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5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총 5대 19개 이 혼란기가 들어서는데 이거 다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이 후당에 있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당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양당, 진한주, 맞아. 후당이 석경당이 했었는데, 이 후당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병사가 모자라니까, 그때 석경당이 이 거란에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거란아, 내가 지금 조정에 있는 후당을 제거를 하는 거를, 이거 주전충에서 하는 거 후당이 맞겠네요. 네. 이거 제거하는데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일부 떼주겠다 약속하고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석경당이 세운 나라가 후진인데 얘가 지금 화북 지역을 차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었던 영토를 넘겨주게 되는데 그게 연운 16주. 여기에는 중국 북경 베이징이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어쨌든 거란은 이 중국과의 거래에 따라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답은 2번이고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한 거는 어디죠? 남송이 남송. 나중에 배울 건데 남송. 송이 밑에 수도를 옮긴 다음에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슈고 4번 봅시다. 슈고와 이거 좀 너무 아직 좀 익숙하지 않네요. 슈고와 지토를 지방에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휴고 지토는 나중에 배울 건데 가마쿠라 마쿠 때 토지 관리, 치안 이런 거 담당했던 사람들이 슈고 지토인데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설명이니까 이거 아니죠. 자, 5번 갑시다. 쩌능따오의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쳤다. 쩌능따오 이거 베트남 왕조인데 쩐 왕조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거 베트남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몽골의 침입을 유일하게 막았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을 하죠. 쩌능따오 이거는 베트남 쩐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란함의 연운승주 차지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전연의 맹 이거 나오는 거겠죠. 전연의 맹에 따라서 세패를 지급받게 되고 이런 막대한 세패에 따라서 송은 재정이 적자가 되고 왕한석이 신법을 통해서 재정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왕한석의 신법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자, 다음 일기에 나타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다음 일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시기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4월 20일 작은 배를 타고 온 신라인이 전하기를 일단 신라 나왔어요. 그리고 장보고 나오죠. 장보고가 신라의 왕족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왕족이 왕위에 올랐다. 이거 신라 하대 모습이에요. 신라 하대 모습, 신라 말. 자, 한 9세기 가량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 봅시다. 엔닌. 우리 불교할 때 배웠었죠. 엔닌. 일본의 승려로서 당의 유학을 갔다가 장보고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엔닌 입당 구법 순례기를 지었다고 했죠. 엔닌을 포함한 일행은 당에 머물렀는데 공부하러 갔다고 했죠. 불교 공부. 조공사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 귀국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속산 법화원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정도 될 거예요. 신라 말기니까. 신라 말기 아마 918년 이때부터 부산국 시대가 되니까 그 이전에 800년대 말 정도 될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세키카라 전투에 참가한 병사. 어렵죠. 세키카라 전투. 이거 일본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지나서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일본은 전국 시대예요. 그거를 통일한 도요토미가 사망한 이후에 임진왜란 실패하고 사망한 이후에 전국의 다이묘들이 전국에 있던 봉건 영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다이묘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 그때 동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후에 세키카라 전투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동군이 대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쿠가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에 도쿠가와 에도 막부가 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세키카라 전투예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일제시대 이후로니까 16세기 이후 17세기가 되겠죠. 이건 관련된 설명 아닙니다. 자, 1번 베이징을 향해 출발하는 연행사 이거 다음 배울 건데 자, 연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청으로 보낸 사신단을 연행사라고 해서 연행사. 그렇다는 거는 2번도 아니고 조선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이 시기랑 완전 다르죠. 한참 지나서니까. 자, 헤이안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헤이안쿄가 어디 수도죠? 헤이안 시대의 수도였죠. 수도.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에는 9세기부터 약 11세기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헤이안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견신라사, 견당사 이런 거 보낸다고 했었죠. 근데 이후에 견신라사, 견당사 이런 거 안 보내고 국풍문화가 발전하던 시기. 딱 시기가 맞죠. 견신라사, 견당사 파견했던 시기니까 맞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살수대첩에서 승전하여 살수대첩, 살수. 수를 없앴어. 누가? 을지문덕이 어느 나라? 고구려죠. 고구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겁니다. 고구려시대는 삼국시대니까 이건 이미 동일신라 하대 때니까 당연히 시대 안 맞죠. 자, 5번 왕현석의 개혁에 반발한 태조. 왕한석. 이건 중국 송대.
송대죠. 우리 배웠었죠. 문치주의. 이거 배웠나? 배울 건데 문치주의를 실시하면서 앞에 이거는 송은 5대 19개 혼란기를 통일을 한 나라가 송이었어요. 송. 그렇기 때문에 5대 19군 이 절도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송에 의해서 통일된 절도사 출신 조광유는 더 이상 절도사라는 거 이런 거 따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신들 이런 사람들 다 제거를 하고 오로지 문신 관료만 채용하는 문치주의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국가가 약해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거란이나 금, 그리고 옆에 있는 서하 이런 나라와도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막대한 세패, 은이나 비단 이런 거 주게 되니까 지금 국가의 재정이 바닥에 나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왕 안석이 재정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신법이라고 불리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송대니까 이거 당 이후 시대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죠? 자, 7번 갑시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그가 누구인지 봅시다. 호라즘 샤는 상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려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분노한 그는 그의 아들 주치와 차가타이, 오고타이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군대를 통하여 호라즘 정복. 자, 이거 누구냐면 징기즈칸이죠. 징기즈칸은 첫째 아들 주치 여기 나오죠. 둘째 아들 차가타이, 셋째 아들 오고타이, 넷째 아들 툴루이 이렇게 네 아들을 뒀어요. 자, 그래서 이 옆에 당시 몽골이 있던 옆에 호라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호라즘에 의해서 지금 교역이 방해가 되고 지금 여기서 몽골 상인들이 지금 서역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호라즘에서 상인들을 사려고 물건을 빼려고 이렇게 되니까 호라즘을 정복을 하게 되죠. 조치를 통해서 여기 주치 나오죠. 자, 이거는 몽골 제국의 징기즈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고조선 멸망시킨 거는 한무제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죠. 자, 고조선 멸망시키고 여기 한사군 설치했다고 배웠었죠. 자, 이번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 자, 1500호제를 정비하였다. 이거 모르겠어. 넘어갑시다. 3번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이거 영락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영락제 때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일단 명령락제 아버지였던 명태조 홍무제 때 남경을 수도로 삼아서 일단 원나라에서 이제 명으로 넘어가는데 이후에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청나라도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베이징으로 유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다 영상을 찍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볼지 몰라가지고 지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쇼군이란 거는 장군의 일부식 표현으로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정의 대장군,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쇼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천황으로부터 쇼군 칭호 받았다. 이거는 일본 가마쿠라 막부 때니까 이거 아니거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거 아니고 이거는 명령락제 1500호제를 정비하였다. 우리 이거 금나라 때도 배웠는데 여진족 특유의 행정조직이자 군사조직이에요. 인구를 100호 단위로 묶고 1000호 단위로 묶어서 100호가 10개 있으면 1000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 병력 이상을 모아야 되고 여기서 일정 병력 이상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0호제에서 100호마다 군사 50명을 차출을 한다면은 1000호가 되면은 이게 10배니까 1000호당 500명의 군사가 차출이 되겠죠. 이런 거는 유목민 특유의 행정제도이자 군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진족이었던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와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 1500호제를 정비한 건 징기즈칸이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건 징기즈칸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500호제를 찾으면 될 겁니다. 자, 9번 봅시다. 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거 찾으면 되겠죠.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 동아시아 상황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간파리. 인도 최남단에 있던 나라 간파리는 바다 서쪽의 작은 나라이다. 영락육녀, 영락제. 명나라 영락제죠. 명나라 영락제. 황제가 정화를 보내서 그 나라의 왕에게 비단 등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영락 19년 다시 조공에 오자 정화를 보내 화답하였다. 이거 영락제 때 정화의 남해 원정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남해 원정. 자, 그렇다면 이 시기 한번 봅시다. 명대를 생각합시다. 명대. 자, 한국에서 동북구성이 축소해요. 동북구성. 이거는 고려가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고려가 있었던 데는 중국 송대니까. 이거 아니죠. 자, 마르코폴로가 방문하였다. 마르코폴로. 이거는 마르코폴로 이탈리아 상인 출신인데 몽골에 찾아오는 거죠. 원 쿠빌라이 칸 때 아까 있었던 몽골 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탐험가로서 이제 이후에 쿠빌라이 칸이 이 사람을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 몽골이니까 아니죠. 이거 몽골 다음에 원 다음에 명이니까 이전에 이미 마르코폴로가 방문을 했었어요. 자, 현장이 인도를 순례했다. 현장 이거 배웠어요. 현장 불교하면서 당나라의 승려 인도를 갔다 와서 많은 불경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때 현장이 불경을 번역한 거는 신역경이라고 하죠. 이전에 위진남북조 때 구마라 지바가 번역한 거 구역경이라 하고 그리고 가져온 불경들을 수도 장안에 있는 서안이죠. 대안탑에 보관을 하고 그죠? 자, 여기까지 현장은 당대니까 당연히 아니고 자, 4번 도다이샤가 창건되었다. 도다이샤는 일본 나라시대예요. 나라시대는 일본 당나라가 있던 시절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중국에선 당나라가 있던 시절이니까 이거 배웠었는데 도다이샤 쇼무천왕의 불교 진흥 정책 중에 하나로서 도다이샤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었죠. 우리 감진 배웠었죠. 감진 중국 숙련대 일본에 가가지고 불교 계율을 전파한 이 감진이 이 동대사에서 계율을 전파를 합니다. 불교 계율을. 자, 5번 봅시다. 일본은 중국과의 가만무역이 전개되었다. 답은 5번이 맞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명대에 일본이나 조선 등과 그때 했던 무역 형태예요. 무역 형태. 공적인 사신이 왔다 갔다 할 때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일종의 조공무역이에요. 공무역이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역이 아니고 이 감압이란 게 뭐냐면 서로 만약에 이런 감압이 있다고 한다면 명나라 상인과 일본 사신이 이거를 딱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 감압을 서로 맞춰보고 이 감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무역할 수 있는 형태를 감압무역이라고 해요. 알겠죠? 감압무역. 이때 명나라 때 감압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명대. 자, 9번 봅시다. 오늘 10번까지 볼게요. 자, 가유학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유학의 경향, 성리학. 미안해요. 성리학 말을 해버렸네. 자, 9번 봅시다. 아카마스 공이 새롭게 사서오경을 옮겨 쓰면서 후지와라 세이카 나왔죠.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 사서오경을 일본으로 옮겨 쓴 사서오경 외훈을 만들었었죠. 완성하였죠. 앞으로 일본에서는 가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의 원본을 삼아야 할 것이요. 강항 선생께서도 이 책의 뒤에 발문을 붙여주셨어. 이거 성리학이래, 성리학. 그쵸? 강항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일본 유학의 발달에 기여를 했죠.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를 가르치고 자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제자 하야시 라잔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하야시 라잔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에도 막부의 의례와 제도를 정비했던 게 하야시 라잔이었죠. 일본 성리학 발전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유학의 경향에 대해서 오늘 성리학에 대한 거니까 주의가 집대성하였다.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하고 그래서 주의를 주자라고 하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다음에 틀린 거 알아봐야 되니까 2번 심증리와 지행합의를 강조하였다. 심증리.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심증리가 아니고 성증리였죠.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다라고 했었던 성증리고 지행합의가 아니라 선지 먼저 알고 후행 뒤에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선지 후행의 원칙을 내세웠죠.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런 성리학이 너무 관념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알았으면 바로 행해야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란 게 뭐야? 이런 거 없다. 그냥 뭐 사람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라고 하는 심증리를 주장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하죠.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양명학이죠. 양명학 명나라 때. 성리학은 남송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고 양명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자, 해체신서 편찬의 계기로 발전하였다. 해체신서는 일본에서 번역된 의학서적이니까 이거 관련된 거 아니고 의학은 관련된 게 아니죠. 자, 4번 봅시다. 백만탑 다라니경이 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백만탑 다라니경. 이거는 일본 불교하면서 불교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물이 되는 거니까 불교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아니죠. 자, 5번 춘추공양전에서 정치개혁의 이념을 되찾고자 했다. 이거 좀 헷갈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청대의 명나라 시대하고 청나라 시대 때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꿀 실용적인 학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경향이 대두되게 되면서 당시 청말의 고증학, 그거 관련된 게 고증학, 공양학, 이 대두가 되게 되는데 이 공양학이 춘추공양전을 기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을 연구를 해서 현실을 개혁적으로 할 수 있다.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양학파이고 이들이 바이블로 삼았던 게 춘추공양전이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건 청말이니까 아니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강유회의 변법 자강운동에 이 공양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답은 성리학과 관련된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10번 빨리 봅시다. 다음 문서들이 교환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찾으면 되겠죠. 자, 먼저 조선이 진심으로 전쟁을 멈추고 옳게 고른 거 찾는 거예요. 멈추고 화친을 바란다면 앞으로는 명을 섬기지 말고 왕래를 끊고 우리가 형이 되고 조선이 아우가 됩니다. 형제관계 라는 걸 알 수 있죠. 명이 노여워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데 무슨 그렇다는 거였던 거야죠. 명 여기 조선 있고 여기 누구? 여진이 세운 후금이 있었죠. 후금이 조선의 형제관계를 요구를 하죠. 근데 조선이 그걸 듣지 않게 되면서 후금이 쳐들어왔던 게 정묘호란이었죠. 정묘호란. 이건 정묘호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후금이 보낸 국서에 따라서 조선은 4대 교린 우리 조선의 외교 방침이라고 했죠. 중국에는 4대 하고 큰 나라로 모시고 교린 주변 국가들은 교린 여진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린 관계라고 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정책이라고 했었죠. 방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국과 화친하는 것은 교린이 여명을 섬기는 것은 4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시행되어도 서로 도리에 언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후금과 조선 간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당시에 봅시다. 삼포왜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조선 중종 때죠. 중종 때. 이전에 삼포개항 세종대왕 때 일본 지금 외적들이 너무 날 테니까 너희들 부산포, 연포, 제포 이 3포에서만 거래하라 라고 해서
사은품만 열어주니까 일본의 상인들과 외적들이 지금 거래량 늘려달라라고 하면서 외란을 일으킨 게 되겠죠. 자, 나와봅시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우리 알고 있죠? 1592년 연도 기억합시다. 선조 때. 자, 다음 봅시다. 에도막부 수립. 에도막부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이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세키카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 게 에도막부죠. 이 시기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금이 건국됐어요. 지금 후금 건국됐죠. 후금 건국. 이렇게 여진이 후금을 건국한 이후에 조선의 형제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라가 되겠죠. 병자호란은 이미 후금에서 후코를 청으로 바꾸고 청이 우리나라에게 조선에게 형제관계,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나라는 형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이 그를 듣지 않게 되니까 쳐들어왔던 게 병자호란이니까 이 사이 시기, 정묘호란은 이 사이 시기니까 답은 라가 되겠죠. 그쵸? 자, 이로 인해서 뭐 인조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뭐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겠고, 이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은 나중에 문제가 연결돼서 나올 거니까 좀 이따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선생님이 이게 기출풀이는 지금 처음 해보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1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1번부터 20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